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더 반성을 하고 보완해 나갈 일이고 부족이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그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사를 이사하고 드렸던 조금 전에 재량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종배 부시장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 이종배 부시장은 여기 교육경을 하셨거든요.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 자세하게 설명한 상황이 무슨 부시장이 시행한 요구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꼭 안 들립니다. 자, 이 문제를 계속 반복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팩트의 전무를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시장에 입에서 또 확인하고 싶은 그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이미 팩트가 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일 텐데 제가 또 이건 기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 마당에서 지금 뭐 주변이 어지럽다라고 그러시는데 자꾸 이걸 번져나가게 하는 게 시장으로서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는 거고 뭐 이준배 부시장이 됐든 김광은 의원이 됐든 저한테 연락을 해준 건 맞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맞습니다. 네, 또 네, 뉴스팀 홍근진입니다. 예. 네. 뭐 최근에 의회하고 시장님하고 다툼이 많은데 시민이나 언론 입장에서 보기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 문제보다는 근데 이 문제도 또 다툼이 있었어요.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그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셨는데 거기서 또 뭐 의원한테 발언한 거에 관해서 또 논란이 있었는데 그건 차치하고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장님 1인 시위하신 이후에 또 이 문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시장 의견 차치할 일이 아니고요. 참 그 주변에 작은 얘기가 이게 언론의 보도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제가 잘 어떨 때는 좀 이게 보도 가치 있는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인 시위 갔었고요. 그리고 1인 시위 가기 전에 제가 그 운영 소위원회 의원들한테 다 전화를 드렸어요. 내가 간다. 그리고 이건 부탁한다. 그리고 또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건의서도 들어오시는 회의장에서 다 하나씩 드리면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회의 열리기 전에는 그 회의장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원래는 제가 발언하기가 발언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시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잘 부탁합니다. 이것은 양 대통령 시절에 다 약속한 사항이고 그리고 시민들의 우리 세종 시민들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충청권 500만 주민들이 전부 다 영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잘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우리 보좌관들을 다 통해서 강준호 의원 보좌관께도 연락을 드렸고 또 홍성국 의원 보좌관께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간다라고 연락을 드렸고 그래서 홍성국 의원께서는 그러면 일정 때문에 그 회의가 2시니까 2시에 시장께서 윤영 소위원회들 만나면 2시 반에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좋습니다. 라고 2시 반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정책위 무슨 토론회가 있다고 일정상 좀 불가능한 통보를 받았고 강준원 의원은 보좌관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보좌관 측에서 그날 다른 일정 때문에 지역이 있다는 지역 일정 때문에 그날 그 시간에는 만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일정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소위원회 가서 활동을 하고 그거 끝나고 1인 시위 국회 앞에서 하고 내려온 것 뿐이에요. 왜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우리 국회의원이 민주당 의원이라고 그러지만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지금 그런 것도 있지만 세종시 특례법을 연장하는 우리 보통 교부세 같은 문제 이런 거 강준호 의원 발의를 해서 지금 애쓰고 있어요. 행안위에서. 저도 힘을 합해야 될 일이고 어쨌든 세종시의 보통 교부세가 현재 25%지만 그걸 더 연장하거나 더 늘리거나 하는 방안을 지금 우리가 숙고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갈 때 의원들한테 연락하고 가고 안 하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며 또 제가 연락했는데 일정이 있어서 같이 만나지 못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그거를 다른 것보다 뭐 본질적인 건 아니고 그런 기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자꾸 보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준현 의원하고 홍성국 의원하고 저 아무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협조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전화도 합니다. 이번에 출자 출연 조례 같은 것도 제가 홍성국한테 직접 전화도 했어요. 같이 이거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문제없는 걸 자꾸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기치의 문제는 저는 분명히 그 어느 언론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마땅치 않아요. 국회규칙 지금은 서둘러야 합니다. 국회규칙 통과시켜야 옳습니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미 2021년도에 그때 이 국회의사당을 옮기냐 마냐를 가지고도 계속 뭐 민주당이 뭐 잘못하네, 국힘에 힘이 없네, 맨날 그런 얘기 나올 적에도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여야 간의 쟁점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사당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던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회의사당 만들어야 된다고 더 관심을 보였고 국민들한테 천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법안이 제 기억이 맞는다면 3개 의원이 3번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정진석 의원, 그리고 지금 의원이 아니지만 박완주 의원, 그리고 홍성국 의원 3분이 발의안을 냈었습니다. 개정안을. 정진석 의원 안은 뭐였냐면 국회법에서 세종시에 이전한 중앙부처의 상임위원회는 세종시에 두고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입법조사 청각 그것도 세종시에 둔다라는 것을 명기를 해서 국회법에서 통과시켜버리자. 그럼 국회 규칙 문제가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원간을 했습니다. 박완주 의원도 그와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홍성국 의원안은 국회 분원을 둔다. 그리고 뭐 다음은 국회 규칙에 뭐 정한다. 뭐 이렇게 그 2개조인가 이렇게만 했을 그렇게 법안이 갔습니다. 그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 법안이 3개안이 병합해서 심의를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성국 의원안이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국회 그 세종의사당을 둔다.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만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규칙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규칙은 지금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고 국회 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통과하는데도 본회의를 통과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아쉬움을 얘기한다면 그 당시에 우리 정진석 의원안이나 박완주 의원안처럼 국회법에 그런 걸 정해가지고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이 지금 건설이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규칙을 밀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규칙을 우리가 밀어놨지만 그동안에 어떻게 설립할 것이냐 타당성 조사 또 그 효율화 방안인가요? 뭐 이런 용역을 2개나 줬습니다. 국회 내에서 25억이 들었고 2억 5천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용역을 받았으면 이제는 실행에 옮길 일이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또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거쳐서 자문을 받으면 될 거 아니겠나. 언제까지 자문위원단의 자문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면서 이걸 계속 국회 규칙을 미룬다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촉구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저는 논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서준 경제 인장교 기자입니다. 어제 상병훈 의장의 그 언론 브리핑 통해서 그 이준배 부시장이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 물밑다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딜 발언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딜 관련된 발언이 혹시 최민호 시장님과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저기 딜 발언이 나와 폭로가 됐는지 그 부분에서 알고 싶고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상병훈 의장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악의적이고 편집되어 있는 내용이다. 최민호 시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격 있는 세종에 품격 있는 공직사회에 걸맞지 않은 인물이라고 이렇게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입장책에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이준배 부시장이 제가 그 이튿날
제가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하루 쉬었습니다. 하루 쉬는 그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송병헌 의장도 우리 한 분의 독립당 인격체이고 또 정치인이시고요. 우리 이준배 부시장도 경제 부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그것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자기 위치에서 하시는 말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걸 원래 그러네 잘못했네 안 했나를 아무리 제가 시장이라고 하지만 코멘트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누가 됐든 간에 자기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예, 저기 우리 다른 언론사 기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관광재단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15일 행복이 소위에서 보류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23일 그 원포인트로 해서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23일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보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게 아마 산회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요? 저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론 이렇게 나기를 절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 회기가 끝났습니다. 법내 회기가 끝나서 회기는 끝났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한다면 그때는 제가 직접 나가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대응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가 개회하는 날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임시회 자체가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회의 자체가 열리지를 않는데 제가 뭘 어떻게 설명을 하고 무슨 자료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 안타까운 마음에 임시회가 끝난 게 아니라 시작도 못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그 이튿날 우리 행복이 우리 의원들께서 국외 여행도 가신다고 하길래 제가 찾아갔습니다. 행복에 찾아가서 그 위원님들 전부 계시는 자리에서 이 문제는 이제 임시회가 열려지지도 않았으니 뭐 여기서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그게 출장 가시기 전에 이 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3대3으로 하는 걸로 하고 공포를 좀 밀어준다면 그때 정관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세종시 의회도 정치라고 하니까 정치적인 그런 현상이 있고 강대강이 대치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맨 끝에 마지막으로 대타협을 이루는 극적인 타결이 또 정치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정치라는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일 국외 출장 가시기 전에 좋다. 시장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니 그럼 갔다 와서 이 조례나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재검토하기로 하자. 라는 부분을 같이 손잡고 우리 기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만 하시고 가셔도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시간을 뭐 하루 이틀 급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임시회 자체가 열리지조차도 않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남마당에는 제가 그동안 어떻게 행동을 어떤 걸 제가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전 MBC 김 기자님. 네, 시장님 우선 지난 얘기는 이제 차치하고요.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민선 4기 들어선 지 1년도 안 됐고 앞으로 이 의회랑 3년 넘게 더 발을 맞추셔야 되는데 근데 매번 이제 이런 조례랑 관련된 사안 때마다 뭐 집행정지 결정이나 뭐 대법원에 무효하게 소송 진행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될 경우에는 피해는 시민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상의장님하고 뭐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든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반복되지 않게끔 협치를 위해서 좀 어떤 부분까지 내려놓을 각오가 돼 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요.
그리고 양보할 거 얼마든지 양보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양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임원 추천 회의가 시장이 3명, 의회가 2명, 자체 법인에서 2명으로 3대 2대 2로 돼 있는 걸 의회가 3명, 시장이 2명, 그리고 법인이 2명 그렇게 고친 것을 제 나름대로는 3대 3대 3으로 하자라는 것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하나의 그 타협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께 더 이상 불편을 끼쳐드리지 말게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기자 여러분들께 재검토하겠다. 그 대신 시장의 얘기는 또 받아들이겠다. 아니 뭐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검토하겠다. 이런 모습이라서 저는 바랬던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떤 사안이 있든 간에 제가 마음을 열고 합리적인 선에서 충분히 이 얘기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마치 중앙에 그 여소야대 전국심에서 굉장히 어려운 걸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저도 우리 현실에서 여소야대라는 그런 한계성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 여소야대의 한계를 느끼고 그러나 협치를 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정신입니다. 그 정신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뭐 양보 아닌 양보 같은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가서 시장에 직접 가서 위원들 다 만나고 성병원장도 만나자고 했지만 또 뭐 일정에 맞춰서 못 만나기도 했고 뭐 이렇게 된 것이라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과 같이 협치의 정신으로 나갈 것이고요. 다만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요 관광조례를 그런 정치적인 그런 뭐 그런 문제로서가 아니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좀 보완을 해서 보류하는 측면이지 이걸 가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시길래 그것은 우리가 그러면 충분히 보완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는 의원들께 자료 부족에 대해서 성의가 부족했다면 그거는 그 성의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하든가 반성을 해서 그거는 자료 충분히 보완을 해드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충분한 자료 제공과 설명을 하고 저는 저대로 그래도 시의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시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합리적인 아니라면 제가 얼마든지 협치 내지는 이해를 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 진정성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의회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작은 실수들이 이런 큰 문제까지 굴러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학서 의원이 그랬다고 그러지만 뭐 상황이 어떻든 저는 좀 실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사무처 직원도 실수를 한 것이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뭐 미숙한 점이라기보다는 처음 한 경험 부족이죠. 이렇게 실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은 실수를 인정을 하고 그럼 바로 잡고 그렇게 나아가면 될 일이지 실수로 인한 결과를 그걸 진실로 이렇게 우겨될 일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도 계속 실수예요. 조금 말실수. 그 말실수 조그만 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이런 실수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자꾸 질문하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답변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시장님.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동심동감이라는 말을 10년 카드로도 제시하셨고. 네, 아무튼 현실은 2월 10일 이후부터 오늘까지 54일째,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던 작년 10월로 들어가면 100일이 넘는 동안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언론 그 포털 사이트의 모든 기사를 분석해봐도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기사를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들, 묻힌 현안들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그 기자들이 오늘 이 자리를 기대하고 온 것은 결국은 오늘 이 날짜 이후로 정말 정리된 모습으로 5월의 가든쇼, 또 시장이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약들, 현안들을 매듭을 풀어가는 그런 자리를 원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 속에서 사실 더 나아간 부분이 좀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만약에 시장님께서 연배로도 공직 경험으로도
사실상 가장 오래되셨지 않습니까? 그뭐 시의원들 다 포함해서도. 그랬을 때 지금 경기도만 3대 2대 2로 알고 있고 유한시 이춘희 시 정부 당시에도 이 룰은 그대로 2대 3대 2로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시장님이 토큰 결단을 하셔서 그런 걸 양보하거나 아니면 다른 차원으로 뭔가 접근하실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종시를 방문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취지로 방문하시고 최근에 그 서울링이라는 대관람차를 2027년까지 완공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했는데 시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관은 어떻게 좀 마련하고 계신지 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반부에 주신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차담회를 갔습니다만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법적으로 이 부분을 가릴 수밖에. 제가 그거를 양보한다, 2대 3대 2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실승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법적 효력까지 가게 하는 것이 옳은 거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까지 제가 계속 협치라는 차원에서 또 양보 아닌 양보라고 한다면 양보겠죠. 절충안을 계속해서 노력을 한 것은 맞고, 그러나 그것이 뭐 어제로 안 됐다고 한다면 문제는 조용히 법적인 판단을 기다릴 것이고 다른 일에 우리가 더 전념하고 몰두를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싸워나갈 일도 아니고, 저는 벌써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거론시키는 것조차를 바람직하지 않게 보았습니다. 우리 5월 가든이나라는 것도, 가든쇼 같은 것도 지금 5월 앞두고 있는데 그런 일들도 앞으로 우리가 의회 협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고요. 또 추경이라는 거 할 때 또 예산안도 의회에서 심의해 줄 때 서로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립되는 양상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더더구나 저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오늘 이렇게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이 문제가 더 이상 시시비비 따질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서울님 말씀하셨나요? 제가 대관람차를 한번 그 금강에다가 저는 만들기 좀 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강 금빛 프로젝트 속의 그 대관람차를 건립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예산을 갖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 유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대관람차뿐만 아니라 호텔도 짓고 싶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은 많죠. 그래서 민자 투자자를 지금 계속 우리 밑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 투자자라고 하는 분들이 덜컥 시장이 부탁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계속 투자자를 찾아가면서 뭐 서울시야 재원이 풍부해서 2027년까지 완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울시장 방문 배경은 어떤? 서울시장 방문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사안이에요.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인사들도 많고 또 우리 지역 인사 아니라 하더라도 고향사랑 기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각 지역을 꼭 세종시만 오시는 건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장으로서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나눠지는 내용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서울시하고 협력이 있습니다. 협력할 사람은 서로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두 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김 기자님, 김수 기자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SK 세종방송 김우수입니다인데요. 이 출제 출연 기간 쪽에 관련해서 첫 출발점이 아마도 예,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번 좀 출발점이 결국에 이제 사회 서비스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상병원 회장이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정관에서 원래 2, 3이었던 거를 3, 2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시의회하고의 사전 교감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혹시 시장님은 그 사실을 좀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좀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만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이 사실 뭐 계속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자꾸 이거에 초점이 모두 맞춰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계속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시장님께서도 뭐 여러 차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정말 좀 그거를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갖긴 한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무슨 사회 서비스원하고 지금 지방 출자 조례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금 조례에서 얘기하는 건 지방자치법상에서 설립되는 출자 출연 조례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 법이 따로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법에 의해서 그 임원 추천위원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관으로 정한 것이고, 설사 이번에 조례로 뭐 시의회가 3인 시장이 2인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해도 사회서비스원에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우리가 6개 출자 출연 기관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법적 기초가 달라요.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 법이고, 그리고 공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공사공단법이 따로 있습니다. 오로지 이 문화재단 하나만 지방자치법상의 출자 출연제로 돼 있어서 이 조례가 공포된다 한다면 오로지 문화재단 하나에만 적용이 되는 것일 뿐이고, 사회서비스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회서비스원 법에 원장을 선임하게 돼 있는데 그 원장의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제가 오기 전부터 한 3년 동안은 원장을 선임을 못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을 구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공석으로 두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을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래서 사회서비스 원장을 선임하는데 자격 요건을 완화했고, 거기에 따라서 자체 정관에서 그 임원 추천회의 구성도 3대 2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솔직히 말해서 그 정관에서 그렇게 바뀐다는 것을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별도의 법의 일을 가지고 이걸 조례로 바꿔낸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치에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관한 것도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인데, 다른 데는 전부 다 사회서비스는 그건 별도로 그런 논의는 치더라도 2019년 이후로 문화재단은 시장이 3, 의회가 2, 법원에서 2, 3대 2대 2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니까 2대 3대 2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 조례 개정안은 입장을 바꿔 시장이 된 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유독 그 문화재단만 시장보다 의회가 임원 추천위원 한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 것입니까? 시장이 더 많아야 되는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지만 의회가 사면 한 사람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걸 사회서비스원하고 자꾸만 그걸 견줄입니까? 그러면 되고, 청문회 문제는 저는 제가 행안부 인사실장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문회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하는 것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항을 국회에서 청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시장이 또 자체적으로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임한 분을 또 청문회를 또 한다? 그것은 이중적인 그런 검증이라고 보았고요. 그런 예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예는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든가 청문회를 도입할 수 있는데 그럴 적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늘 얘기하던 말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청문회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명을 하는 것을 임원추천위원회 같은 걸 거치지 않고 제가 지명권을 준다면 청문회 받겠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어찌 했겠습니까? 그러나 임원추천위에서 선임된 분까지 또 청문회를 하겠다. 그거는 그 선임된 그 임원 대상자한테도 그거는 큰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문회 도입은 저는 제가 시장이 지명을 한다면 청문회 받겠다.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지방자치법의 정신이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임원 추천을 위해서 선임해서 임명을 하든가 아니면 시장이 지명권을 가져서 의회에서 그 다음 절차로 청문하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난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화재단 대표도 좋습니다. 그럼 청문회 합시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지명하게 해주시면 될까요? 어려운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 정도는 제가 다 열어놓고 있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받으실까요?
말씀하시죠. 이세종 경제 오늘 네, 이세정 경제 권호주입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서 김학서 의원의 뭐 실수라든지 또 각 의원들 또 어떤 집행부의 실수를 말씀하시는데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의회가 지금 시와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는 이유가 그전에는 좀 어떻게 의회하고 소통도 잘 되고 어떤 같은 길을 시장하고 같이 가는 길을 같았었는데 유인호 의원과 상병 의원이 그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또 민주당 의원들끼리 일어났었는데 김광 의원이 상병 의원에게 나도 입맞춤을 당했다. 그래서 고소를 하면서 시정과 또 의회가 더욱 좀 악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학서의 실수랑 상병원의 실수가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김광 의원이 상 의장을 고소한 거에 대해서 통 크게 협치로 취소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치하는 거는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런 일들이 지금 시장님이 고민해지고 오늘 기자회견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의회와의 소통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 두 분의 의원들께서 서로 통 크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나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원 의원도 또 상병환 이상도 서로 말하자면 요즘 말로 퉁치고 그리고 같이 협치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하신 대로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또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유영기 예, 간단하게 최종석이 유영기 기자입니다. 좀 간단하게 그 좀 양쪽 얘기가 좀 그 인식이 차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만 좀 그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세종시의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문화관광재단으로 조례를 보류시킨 첫 번째 이유는 제일 가장 큰 이유는 그 5년간 앞으로 5년간 79억 원을 어떻게 쓸지 예산 추계 계획서를 집행부가 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제일 가장 큰 이유라고 듭니다. 근데 이제 시장님은 이제 그거를 좀 서서히 생각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좀 그 차이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을 하고 예. 보충 설명을 드리고 이해시키고 해야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보류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우리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예, 또 하나 좀 확인하고 싶은 게 그 상병원 의장은 어제 그 임원 추천 비율을 3대3으로 하는 거는 상위법을 위반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그 어떤 그 위반되는지 그거는 좀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게 왜 상위법에 위반될까요? 그 지방자치법 조례, 지방자치법에 그 출자 출연 기관의 임원 선출에 관한 건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법률에 있어요. 그 정관으로 정한 데가 있어요. 정관으로 정하면 정관으로 되는 건데 그 정관으로 정한다는 법 조항의 가장 큰 의미는 뭐겠습니까? 바로 출자 출연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는 걸 조례로 다 그걸 효력을 못 갖게 해버리면 그 출자 출연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히려 조례로서 그것을 법적 효력을 변경시키는 게 상위법 위반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 제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상위법의 위반이 왜 3대3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관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정관상에서 그 정관 이사들이 문화재단 이사들이 3대3으로 해서 동의해 줄지 안 동의해 줄지는 우리가 노력해 봐야 할 일이고 저는 설득할 용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사의 최고 인사 우리가 사람을 배치하는 인사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적재적소와 공정성과 객관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이라고 해서 그거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의회라고 해서 의회 입김이 지나치게 많게 작용이 된다든가
아니면 자체라고 해서 자체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6개 출자 출연 기관 중에 4개 출자 출연 기관이 의회가 3인이고 시장이 2인이고 자체가 2인입니다.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인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화재단만 시장이 3인, 의회가 2인으로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것만 유독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논란이 생긴 거고, 그것도 저는 제2호구나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됐더라면 제가 왜 이의를 걸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계 조작이라든가 의원의 실수가 나왔다는 그것 때문에 이것은 실체적 진실이겠나. 하나의 개체의 독립적인 의원으로서의 진인가. 그것이 우리 민심인가. 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